빈곤인을 바라보는 이 나라 기득권층의 시각 제1부 시작합니다. 나를 찾는 시간, 나의 마음의 문제를 정신병이 아닌 나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합니다. 네. 잘 알 수 없는 나의 마음, 마음의 아픔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네, 마음의 아픔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하다, 머리가 아프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무서워요. 이렇게 되면 되게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뭐 이런저런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고 거의 본인이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으니까 거의 집에 온갖 쓰레기 같은 거를 다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방에 있어요. 물론 그 방에 거울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누구도 안 만나고 조용히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가 오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생각나시는 분 있죠?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혼자 오랫동안 계셨던 분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집에 쓰레기 같은 거를 막 모아요. 어디 밖에 나오면 뭘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둬요. 사실은 그게 전형적인 조현증 증세 중에 하나고 또 허딩이라고 해가지고 모은다는 거예요. 막 모으는 거. 그런 분들은 뭐 그런 특성은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면 바로 입원시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혼자 주로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그냥 아주 얼굴을 보면 참 착한 아주 순수한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혼자 오래 살면 거의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지 않을 때 되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불안한 부분이 있을 때 자기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거죠.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하면 그 행동은 바로 조현병 또는 조현증이라고 진단을 많이 해요. 근데 그냥 그걸 심리적으로 진단을 하면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망상적 사고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요. 그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의 문제를 치료할 것인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라고 할 때, 뭐 첫째 내버려두기 힘든 게 혼자 계속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사회적인 접촉이 안 되니까 뭔가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는 약 주는 거, 약 먹는 거. 그래서 병원 치료에서 약의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 특히 정신병 약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그 약을 먹게 되면 대개는 이제 졸렸고 한없이 자요. 또 주로 멍한 상태로 있고 완전히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니까 확실히 정신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약을 그러면 먹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을 일상적인 생활 공간 속에 넣고 한없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너 문제 없다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받아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한없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맞아요. 인내심과 격려와 끊임없는 관심. 이제 이걸 하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이 병원에 입원시킬 거냐 어느 걸 택할 거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마치 치매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그냥 요양병원에 집어넣을 거냐, 가족이 그분하고 끊임없이 지낼 거냐라는 그 선택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문제에 처하게 되는 거죠. 뭐 치매 증세가 있는 어르신도 그렇고 심지어는 젊은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 상황일 때 정신병원에 요양병원에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참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건 누구의 판단에 달려 있을까요? 가족. 아닐까요? 가족의 판단에도 달려 있고 당사자가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 가족은, 여러분의 가족은 그런 가족 구성원이 내 동생이 또는 내 언니가 또는 내 엄마가 있을 때 병원에 집어넣어서 입원을 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아주 인내심을 발휘해서 돌보고 또 정상적인 생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정신병 환자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가족 구성원들한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얌전하게 저처럼 조용히 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입원을 시키기보다 뭐 하루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걸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럴 때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루에 여러분들도 가족 구성원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있어요. 훌륭하세요. 있으세요? 1시간은 안 되는 거. 1시간은 안 되죠. 5분, 10분은 돼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럴 때 그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보고, 물론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걸 원하는 경우에. 근데 본인이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나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내한테 야단 안 치고 하는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게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 상담과 약을 가지고 너가 힘들고 너가 사는 것이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이 약을 줘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정신병 치료하는 것과 심리 상담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심지어는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약의 효과에 대해서 엄청 믿기 때문에 사실은 1960년, 70년 이후로부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리 상담의 효과보다는 그냥 힘드니까 효과도 별로 없으니까 그 비싼 돈 주고 심리 상담 계속 받기보다는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문화로 바뀐 것도 심지어는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보다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돈이 먼저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잘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아픔을 정신병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은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고, 개개인이 자기의 아픔, 특히 마음의 아픔, 사실은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통증조차도 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일어나지도 않아요.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내 몸에 통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 장기가 손상되는 거,
그런 거를 요즘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토 임뮨 시스템이 디스럽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오토 임뮨 시스템 디스오더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이거 내가 그냥 만든 용어 아니에요. 오토라는 건 자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임뮨이라는 건 우리가 면역 체계래요. 임뮨 시스템은 면역 체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체는 외부에서 오는 물질이나 또는 웬만한 거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파괴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장기가 갑자기 우리 피부가 막 갑자기 두드리가 나고 문드러지고 막 이러는 거, 그거는 피부의 임뮨 시스템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내 폐를 관장하는 임뮨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면 내 폐가 썩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속에서 내장이 썩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대과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니까 뭔가 이 본인도 모르는 어떤 요새는 뭐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 눈에 띄는 거 의사들은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면 그냥 많이 언급되는 거를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성입니다. 무슨 바이러스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잘 알 수 없을 때는 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되고 왜 잘못된지를 모를 때 이제 이게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게 뭔가 억압됐거나 뭔가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남들이 보기엔 멀쩡해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상황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몸이 대신 네 마음이 이 모양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병원에 가면 약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 약은 사실 일종의 약도 독성 물질이라는 거 아세요? 예, 그 화학 물질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독성 물질, 독과 독이 서로 맞치면 상극이라서 다른 독을 없애는 대신에 그 화학 물질이 또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내 몸이 눈에 보이지 않게 또 파괴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게 이 약의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내 몸에 내가 병이 있다고 할 때는 내를 죽이는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독이 워낙 강하니까 일단 이 약으로서 이 독을 죽여버리는 그 상황이 되고 그러고 나면 내 몸이 스스로 나를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 영양제를 먹고 뭐를 먹으면 내 몸이 스스로 좀 방어하는 능력이 생기나요? 무슨 마늘 주사. 마늘 주사를 먹어야 돼? 아니면 홍삼을 먹어야 돼? 홍삼 액기스? 네. 뭐 그런 걸 먹어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도 모르는 내 머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내 몸이 먼저 아는 나의 삶의 문제가 뭐고 내가 어떤 문제로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알려주는 데가 어디다? 방심소다. 심리상담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으신 분은 이 황심소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이 되는 오늘의 같은 사연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윈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WPI 발상과 표현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황상민 교수님께서 만드신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욕망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념적으로 인식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황심소에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이 참 요즘 사는 게 우울하고 참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요즘에 공황장애라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막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든대요. 근데 그분 보고 저한테 상담받으세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니까 3, 2천 문제가 아는 분은 그런 걸 제가 직접 상담을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아는 분은 그분의 심리 상담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다른 데 가서 상담 받으셔야 하면 참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약 받았어야 하는데 그분은 그냥 자기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그냥 지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일단 정신병원에 가면 약을 받으면 내가 뭔가 내 아픈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 같고 약 먹으면 나아질 것 같은 기대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진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할 때 자기 진짜 문제를 알고 싶을까요? 그리고 되게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고 50대쯤 돼서 자기가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분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힘들게 살아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 더 지금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돈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 안 하고 먹고 살 정도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가진 지금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아픈 거를 달랠 수 있으면 차라리 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속이 탕 틀려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나? 여러분들한테 평소 약을 안 먹기 그렇군요. 훌륭해. 근데 대부분 약선들 엄청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은 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가 아파요. 뭐 시린데는 시린 뭐 어쩌고 이런 것처럼 약선들이 바로 그 적극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아플 때도 그런 적극적인 해법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약을 먹는 거예요. 뭔가 그걸 먹으면 짜잔 다 해결될 것 같은. 될 것 같이.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아플 때 먹은 약은 샹 상쾌해요 개운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약 있으면 나도 먹겠어. 네, 자 그런 사연이 왔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2월 8일 제2일간지에 육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된 사람들에 관한 인터뷰와 빈곤과의 관련에 관한 분석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정신적인 질병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된 김씨 여성은 돈이 없어도 평범한 가족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병이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제대로 못 배워도 사람 대하는 예절은 배웠어야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해 내가 사람이 그래요. 제대로 못 컸어요. 라 한탄합니다.
이 기사만 읽으면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병은 마치 평범한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지 못해 사람 대하는 예절을 제대로 못 배워서 생긴 어떤 예의범절 없는 사람의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기초수급 대상자가 된 사람들에 관한 기사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질환이 빈곤을 야기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불안 증세나 불면증을 겪게 되고 사업 실패로 인해 공황장애가 오거나 장기적으로 취업이 안 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시설이나 적응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건강보험 환자와 진료수가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기사를 다 읽고 보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그중 대다수는 그래서 어쩌라고 부모를 탓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고 그중 부모를 탓하라는 한 댓글에 2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1. 남의 아픔에 대해 공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2.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취지의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가지는 질문은 첫 번째, 우리 사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면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1. 의지의 문제야. 2.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3. 그런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게으른데 핑계대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보다 더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번째, 이 기사를 읽어보면 정신증 환자를 마치 옛날 한센병 환자를 격리시켜 소록도에서만 살게 하던 시대처럼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의 말미에 정신증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시설이라는 부분을 보면 정신증 환자를 무슨 사회 복귀를 마친 형기를 완료한 범죄자나 새로운 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새터민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증 환자를 인터뷰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끝을 맺는 이 기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신증 환자에 대한 거부감을 더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아래는 위 기사와 관련된 다른 분들의 추가 질문입니다.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요? 기사에서도 통계자료라고 보여주며 정신질환자, 치매 포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울감과 우울증, 공황장애가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인 건가요? 박사님, 정신과 심리의 차이, 정신질환과 심리불안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기사를 읽어보면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증이 왔다는 의사 말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요. 공황장애 원인이 경제력이나 성장 과정과 같이 환경의 연관성이 있나요? 또한 기사에 따르면 진단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흔히 정신병은 불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황장애는 치유가 안 되는 병인가요? 네. 아이고, 참 사연을 읽으니까 그냥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이 사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빈곤 리포트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기득권 또는 권력 또는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이 빈곤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의 제목은 빈곤인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기득권청의 또는 대한민국 그렇죠. 기득권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의 기본 시각 리포트, 관점 리포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는 빈곤 실상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JTBC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팩트 체크! 팩트 체크의 측면에서 보면 이 기사 시리즈의 내용은 진짜 대한민국의 빈곤에 대해서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빈곤한 사람을 바라보는 기득권이나 잘 사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가를 알려주는 리포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시선을 접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특히 빈곤인데 어떤 빈곤이냐 하면 신체적인 질환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가난하게 산다. 우리 보면
정신질환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 사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요?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하는 체제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닌지. 보조금과 지원을 주면 정신질환자가 지한테 주어지는 보조금을 제대로 챙겨 먹어요? 아니에요. 그거를 직접 주지를 않고 수용시설에 감금을 한 다음에 그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기사에 나오잖아요. 이 무슨 대한정신의료기관 협회 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시설이나 적용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수가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그냥 나왔어요? 그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소위 말하는 재활시설, 적응시설이 대한정신의료기관 협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시거든요. 거기에 돈을 더 정부가 세금을 줘야 된다라는, 그분들도 무슨 의료재단 이사장 이런 명목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건강보험 환자 수가로 돈을 받으시거든요. 이 리포트의 기본 취지는 겉으로는 마치 이 사회의 빈곤 문제를 고발하는 것처럼 하지만 가장 핵심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더 정부가 지원하고 보조해줘야 된다. 라는 놀라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기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고 이분이 그 사연으로 보내왔죠? 놀랍지 않아요? 내일 방송되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